친구들의 감정과 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교육간호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중심으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육간호사로서 발령받은 건 19년 9월 달부터였는데 10월 달에 신규가 이제 들어왔었어요. 10월 달 신규, 12월 신규 선생님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경험이 뭐 6개월도 있으셨고 10년 이상 있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아직 여기는 오픈하기 전이니까 이제 신촌에서 각 ICU로 이제 배치가 쫙 돼서 트레이닝을 12주간 똑같이 신촌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받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오는 과정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신촌의 그 ICU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냥 신규로 왔는데 이제 신촌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혹시라도 누구 한 명이 용인도 오기 전에 탈락하진 않을까, 저랑 파트장님이랑 늘 조마조마하면서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선생님 있으면 계속 면담하고 이런 과정이 한 몇 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면 저 선생님들은 용인으로 갈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 부서에서도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내 소속감이 조금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막 2명이나 3명 정도는 진짜 그만두려고 면담도 하고 파트장님이랑 저랑 막 계속 면담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용인 가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 한 명도 트레이닝 기간에서는 탈락하지 않고 이제 다 용인으로 왔어요. 신촌에서는. 이제 여기 와서는 그래도 20년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선생님들이어서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들이 다들 있으신 선생님들이었고 그때 딱 오픈하자마자 이제 받은 선생님들이니까 또 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 나름대로 되게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텨주는 게 되게 고맙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21년 선생님들은 또 21년 선생님들 나름대로 지금 되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힘들어도 끝까지 이제 좀 버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되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저는 위닝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뿌듯한 느낌이 들고 사실 19년도 선생님들 이미 경력자가 있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감사한 존재거든요. 10년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있는 거를 보면 성장한 게 눈에 너무 보여요. 처음에 와서는 뭐도 어렵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이제 3년 차가 된 거예요. 20년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1년 선생님들은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내가 뭘 더 도와줘야 될 수 있을까? 이 친구한테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거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꼭 나를 찾아와라.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혹시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신규 선생님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적인 부분이 좀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지지자 역할을 누군가 한 명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또 동기들도 물론 우애가 참 중요한 필요도 하지만 누군가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사실은 프리셉터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 기준에 이 친구가 미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나름 바닥에서 많이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오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발 이제 중환자실에 기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뻤던 거는 나는 여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힘들어서 저는 나가고 싶다라고 면담을 했을 때 저랑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생각이 바뀌어서 선생님 그래도 제가 조금만 더 다녀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물론 제 면담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의 조언이 어떤 도움이 이 친구한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요 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건데 이제 아무도 사실은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해줘도 그 당시에는 마음에 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이 내가 잘하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그때가 조금 마음에 그래, 내가 조금 도움이라도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아팠던 부분은 한 친구가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되게 우울증 뭐 이런 비슷한 질병도 있고 이렇게 자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들은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안 나오니까 저희는 혹시 무슨 사고가 났는 줄 알고 너무 진짜 파트타임이랑 저랑 그 집에 가서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냥 그만두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 내가 조금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면은 그게 보이는 경우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이 친구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좀 서포트 해주려고 했던 거 이런 노력들이 갑자기 물거품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그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상황에서는 많이 서운을 했었죠. 왜냐면은 그 간에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만남들이 있었었거든요. 충분히 도와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교육간호사라는 게 사람 관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식적인 부분은 지금 프리셉터 선생님들도 충분히 잘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오히려 프리셉터 선생님들이 역할을 너무 잘 해주시고 계세요. 또 교육간호사로서 이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멋진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성장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 중심적인 교육? 사람 중심적인 교육을 저희는 이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신입 선생님들이. 보통은 제가 뭔가 물어봐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성격 자체가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오픈을 해야 그 사람들 조금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잘 표시를 안 하는 선생님들은 이 페이퍼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좀 표시하게끔 해서 그렇게 표시하는 선생님들하고도 또 이제 다시 한번 면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그런 친구들의 감정과 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교육간호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중심으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위닝하고 나면 워낙 신규가 또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신경 쓰고 이 친구를 신경 쓰다 보니까 위닝하고 나서도 또 그런 선생님들하고도 막 많은 면담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찾아오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선생님 저 오늘 이랬어요. 선생님 저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오면은 이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어떠니라고 얘기하면 또 자기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땐 제일 고마운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프리셉터의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저뿐 아니라 파트장님도 그러시거든요. 사람 중심적인 조금 저희 중환자실은 사람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 중심보다는 물론 일도 중요하고 일이 맞지만 사람 관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일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트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뭐 저도 파트장님한테 배운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의 목표는 그거예요. 파트장님이나 저나 목표는 이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는 환경을 바뀌어주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고 본인이 조금 역량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교육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목표 자체가
한 사람의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환자실 간호사는 대부분 신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만 조금 있다면 충분히 다들 잘 성장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만 좀 잘 잡아주면 능력이 다들 출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간호사로서 또 중환자실에서 역할을 한몫하시는 선생님들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유산을 한 번 했어요. 여기 오자마자 한 번 3월 달인가 이제 임신했는데 한 10주쯤에 이제 유산을 해서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했죠. 뭐 이제 다행히 시험관에 지금 이 친구가 시험관에 한 번에 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인공수정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이제 시험관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속으로는 되게 이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한 번에 돼서 그나마 지금은 되게 감사한 거고, 또 그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이제 관리자분들은 어렵게 참 된 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걱정해주시고 했던 게 너무 감사드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게 사실은 몇 주 안 품어도 마음은 힘든 게 생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커서 유산하는 경우에는 더 이제 한번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얼마나 마음에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좀 위로를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가 점점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또 건강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그럼 건강한 아이를 언제 주실 건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딱 개원하자마자 그런 시기여서 근데 되게 죄송했죠 그때. 근데 수술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일도 힘들고 근데 마음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나 힘이 좀 어디에서 오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제 일은 제 일이고 여기 일은 여기 일이니까 그거를 동시에 이게 뭔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일을 못 할 수 있겠죠. 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일은 내 일이고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 개인적인 거를 병원에 와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나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는 거죠. 개인적인 일은 집에서 생각하고 병원에서는 병원 일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까지 나의 어떤 힘든 게 같이 이렇게 온다면 분명히 일하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중환자실 선생님들은 일 자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가끔씩 해요. 네. 일이 힘드니까 개인적인 일이 힘들면 오히려 나와서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경우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게 예전에는 그런 거가 저도 3교대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명이 뭔가요? 태명이 너무 언약이에요. 언약이요? 왜냐면요, 제가 사실은 얘가 쌍둥이였어요 처음에. 근데 또 한 명이 소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쌍둥이였을 때 이름이 구약이 신약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되게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늘 성경으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성경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구약이 신약이를 했는데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름을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언약이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언약이로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기도해서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뭐 의지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의지를 받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노력을 하려고 했고 뭔가 하려고 해도 결국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그냥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을 하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다쳤을 때 나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치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힘들거나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